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팅엄 약학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국에 노팅엄 대학에서 이제 근무한 지는 거의 한 7, 8년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약대 코스 그리고 입학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특히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사장님하고 디인이 말씀을 전했듯이 저희는 이제 2021년 QS 세계 랭킹 약학 및 양리학 분야에서 지금 5위에 올라 있는데요. 아까 디인이 말했듯이 저 위에는 이제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다음에 하버드,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모나시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새 하버드하고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는 파마시 코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마시 코스로만은 영국 내에서 1위에 랭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모나시가 파마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시 유니버시티 밑으로 2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마시 코스만 따졌을 때는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 내에서 항상 티칭에 관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는데요. 정부에서 그 티칭 엑설런트 골드 어워드를 받은 몇 안 되는 약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Q&A 세션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창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최초로 이제 5년 통합 마스터 파마시 코스 5년제 통합 학위를 시작을 최초로 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전국의 텐진 대학과 함께 그 협업을 함으로써 국제 약학학위를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요. 매 해당 몇 천만 파운드 정도의 정부나 아니면 큰 펀더들한테 돈을 수주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는 영국의 유일한 약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학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스피나웃 컴퍼니 회사들을 많이 그러니까 저희 약대에서 스피나웃해서 여러 가지 약학에 관련된 회사도 많이 차려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 의료 정책 변화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 연구 평가 공동 1위고요. 이게 이제 4스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내 톱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2014년에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평가를 다시 시작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가 한 연구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도 4스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영국 약대는 영국 UK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에도 똑같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스쿨 오브 파머시 약대가 있고요. 2 플러스 2라고 해서 2년을 말레이시아 약대에서 그리고 2년은 영국 약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2, 30명 정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2년 공부하고 이제 3, 4학년을 영국에서 공부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 중에는 이제 한국 학생도 말레이시아 캠퍼스 들어와서 2년을 영국에서 보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영국 내에는 여러 빌딩, 그러니까 워낙에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재학생이 거의 한 1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생, 재학생만 1000명이 넘고, 또 저희 교수님들도 60명 이상, 그리고 여러 어드민 스태프들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기 때문에 여러 빌딩에 나눠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티칭이 이루어지는 이 원래 본 스쿨 오브 파머시 빌딩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 사이언스 빌딩, 그리고 바이오 다이버시티 인스티튜트라고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빌딩들을 새로 쳐서 여러 가지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 기반의 교수님들은 이러한 여러 빌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신 학교랑 이제 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코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대학들과 협업 여러 가지 리서치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엔팜 코스를 보시면 마스터 파머시인데요. 엔팜 코스를 보시면 이제 약사가 되기 위한 코스이고 영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엔팜 코스를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5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B230은 4년 학부 코스에 1년 실습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쓰기는 노팅엄 약대와는 무관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를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학생 스스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이제 직장을 얻게 되는데요. 이뭐 대부분의 그 국제 학생들도 대부분 다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플레이스먼트를 다 갖게 되고요. 그거 못 갖게 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4년제 학부에 1년 실습을 하게 되면 그 1년 실습을 할 때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는 뭐 어떤 직장, 어떤 약국인가, 어떤 뭐 호스피탈인가, 어떤 그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뭐 17,000에서 뭐 2만 넘게 받는 학생들, 연봉으로 받는 학생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B365은 이제 보시다시피 5년 통합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이, 1년 실습이 그 학부 코스에 그 통합되어져 있는 코스고요. 가장 큰 장점은 비자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4년 코스에서 1년 실습하려면 비자를 티어2 비자를 바꿔야 되지만 5년 통합 코스는 비자를 바꾸지 않고 학생 비자로 그냥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팅엄 약대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약국 회사 뭐 여러 그 직업군의 그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프리레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학부 통합 코스로 돼 있고 학생 비자로 하기 때문에 급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국제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비자 티어2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1년 실습 직장을 얻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하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5년 통합 코스는 그런 이제 걱정 없이 프리레지를 무조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통합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럴 파마스티컬 카운실에서 인가한 코스고요. 이렇게 인가하지 않은 코스를 뭐 없겠지만 인간 코스를 나와야만 영국에서 약사 취득 약사고시 영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약사고시요. 약사고시를 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연 190명에서 200명 정도 저희 약대로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다 합치면 1000명 정도가 넘고요. 그리고 비상고 4년 코스로 들어오는 게 한 160에서 70명, 그리고 5년 코스로 들어오시는 학생분들이 30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국 및 유럽 학생이 한 50%, 정확한 통계를 내지 보진 않았지만, 대충 한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 한 50%, 그리고 국제 학생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년제 및 5년제 학생들은 다 함께 교육하고요. 전혀 다른 뭐 렉처나 다른 워크숍이 없고, 다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같은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엠팜 코스하고 그리고 엠사이라고 Master of Science in Pharmaceutical Science라는 코스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BSc Bachelor of Science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 3년, 3, 4년 됐나 정도 됐는데요. 그 엠팜 코스와 다른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엠팜은 그러니까 약사가 되기 위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약사 고시를 보고 약사 qualified pharmacist가 되기 위한 영국에서 코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임상 관련 그리고 환자 중심의 커리어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환자 또는 보건 건강 분야 종사자에게 약물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약회사 같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때는 그러니까 메인 컴페티터가 이 학생들이죠. 그 파마시티컬 사이언스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의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그 엠팜 나온 학생들 중에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엠사이 팜사이 코스라는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이고 그다음에 Pharmaceutical Science 그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이 코스는 4년제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은 제약회사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3년 학부를 학교에서 끝내고 1년 제약회사에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마치는 그리고 똑같은 코스이지만 그 마지막 1년 제약회사 실습이 없는 이 그 학부 코스가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3년제이고 뭐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3년제 코스이고요. 뭐 약대 빼고는 약대나 의대 빼고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리면 연구 및 산업 중심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중심인 교육은 약간은 있지만 엠팜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양리학 전공
과학자가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쪽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 엠팜 코스는 파마시스트고요. 그리고 과학 및 연구 기반의 커리어를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엠팜하고 그 엠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4년제 코스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과학의 이해가 없이는 여러 가지 약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약물을 어떻게 조제하는지, 또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약이 환자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지 않으면 진짜 좋은 그 약사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안해낸 게 이게 Drug Medicine Patient라고 해서 DMP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과학의 이해를 도와주는 모듈이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기술들 또 전문 직업의식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통합하게 돼서요. 이러한 DMP 모듈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동적인 교육 규조는 새로운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한국 약대에서는 아마도 뭐 화학, 그러니까 그 과목별로 화학 배우고 생물학 배우고 또는 뭐 양리학 배우고 이렇게 따로 배우지만 저희 노팅엄 뭐 영국 다른 약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지만 저희 노팅엄 약대에서는 이런 DMP 모듈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질병, 그러니까 만약에 암이라고 하면 암이라는 질병 안에서 화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양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물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 통합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는 독립적인 처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4년제하고 5년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까지는 완전히 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또 A 레벨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코스 뭐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학년 1학기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선상에 이제 딱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딱 동일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DMP 모듈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요. 디스펩시아라고 하는 소화불량이라는 그 질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화학이라든가 생물학, 양리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동학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불량이라는 질병 아래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DMP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든 모듈이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과학 기반의 사이언스 기반의 모든 모듈이고요. 이런 DMP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실험실로 배치가 돼서 한 6개월 정도 뭐 리서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수업이 아니고요. 진짜 리서치, 아무도 하지 않는 리서치를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또 디서테이션을 써서 그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4학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실습, 또 프랙티스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모두 끝나고 나서 1년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나가는 반면에 5년차 코스는 이제 먼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실습,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다시 받고 1년간 다시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6개월 더 다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제 실습을 나갔다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훨씬 쉽게 모든 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렇게 배우고 나서 다시 실습을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더 그런 그 지식이라든가 경험 등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DMP 모듈은 한 3, 4주, 한 DMP 모듈당 3, 4주 정도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택 타임 강의나 교수님과 만날 수 있는 워크숍 아니면 그 실험 실습 정도 같은 거는 이제 주당 20시간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이제 교육 수단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에 통합되어 있는 직업 실습이 있고요. 그리고 약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원으로는 이제 개인 튜터, 각 교수님들이 각
학생들한테 배치되어 가지고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러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개인 튜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피드백 섹션도 있고요. 근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학교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피드백도 많이 주고 해서 이 코스들을 더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복지 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교환 학생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레이시아 캠퍼스는 저희랑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 같은 거, material 같은 거 만들면 저희가 다 보내주고 시험 문제도 저희가 내서 다 보내주고 해서 완전히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2학년 때 이제 1학기 또는 1년 동안 말레이시아 캠퍼스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한국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다른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베이스된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는데 UK 영국 내에서 저희 학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워낙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더 나가서 경험을 넓히고 싶다 하면 유럽이나 호주를 포함한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 파트너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5, 6개월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MP 모듈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기술들 개발을 위해서 직업 실습 기회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국 관련 직업 실습 및 방문을 하는데 뭐 일반 약국도 갈 수 있고 병원 약국, 보건소, 약농원, 정신건강상담소, 뭐 교도소 약국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치료소 또 제약 관련 회사의 방문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직업관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간호대 학생들이나 의대 학생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1대1 만남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노팅엄 졸업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년당 거의 200명, 300명 말레이시아에서 오면은 거의 250명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런 졸업생들이 여러 직업군에서 성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요. 여러 이제 약국이나 보건소에도 있고 병원 파마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회사 관련 사업 그리고 교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노팅엄 저희 약대에서는 학생들의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약대 커리어 로드쇼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이 커리어에 대한 워크숍이죠. 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졸업생을 포함해서 약국, 보건소, 병원, 제약회사, 뭐 교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이제 초빙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튜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튜터는 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상담을 다 할 수 있고요. 뭐 꼭 학교에 관련된 것이 아닌 자기 개인 관련에 대해서도 뭐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직업 시설 및 오리올 평가 센터로부터의 전문가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리올 같은 경우는 아까 4년제 코스에서 이제 1년 실습 그거를 이제 어플라이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 아까 어떤 분이 Q&A에 올려주셨는데요. 인터뷰가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이런 멀티비니 인터뷰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초적인 과학 분야, 그러니까 약사는 기초적인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MP 모듈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거를 기반으로 열심히 과학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약사들이 커스터머나 아니면 페이션트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도 보고요. 그리고 전문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약사가 그냥 다른 직업과는 아시다시피 다르게 이런 건강 관련 보건 관련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 직업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MMI라고 하죠. MMI 그러니까 멀티미니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도 보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왜 파마시를 공부하고 싶은지,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약학 전문 분야의 지식과 흥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거를 이런 직업관을 가지게 됐는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취미라든지 나중에는 뭐 취미, 그러니까 여가 시간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말할 때
좀 막 이런 지식과 왜 자기가 파마시를 선택하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충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저희가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 진짜 그 약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약대를 진짜 오고 싶은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막 영어로 할 때는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이렇게 프랙티스 해보면 아마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영어가 조금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저희 약대 내에서 잘하고 또 그 뭐 점수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영어가 조금 안 되더라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대답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한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또 전문 직업관 및 임상 과학에 관련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약학 관련 계산이 있고요. 이 계산은 저도 뭐 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신 그 학생이나 파운데이션을 이미 다 마친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약학 관련 계산은 굉장히 쉽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는 이제 지원자에게 약대가 어떻게 약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약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르치는 그런 화학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아주 간단한 화학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도 내게 되고요. 인터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열정을 중요시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아직 약대를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하고 그리고 열정만 잘 보여주시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는 이제 30분간,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국제 학생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제 스카이프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30분간 이제 약대 교수님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개 인터뷰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스테이션이 6분 정도로 할애됩니다. 그래서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분 이내에 이제 각 스테이션을 끝내면 다음 스테이션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3분을 쓰고 저는 이제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 3분은 그 다음 스테이션을 쓸 수 없고요. 무조건 6분 이내에 각 스테이션을 끝내야 하고요. 그리고 3분 이내에 대답만 잘 한다면 뭐 6분 이상 질질 끌 필요 없고요. 3분 이내에 잘 열정적으로 잘 대답을 하면 그냥 대부분 그냥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스테이션의 질문은 파워포인트, 그다음 시나리오도 다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 뭐 영국이나 뭐 영어권에서 살아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뭐 리스닝이나 아니면 스피킹이 리스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또 특히나 영국 발음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이나 시나리오가 다 파워포인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은 리딩 같은 거 되게 굉장히 잘하잖아요, 영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 스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사소통 능력하고 약학에 대한 흥미, 왜 파마시를 선택했는지, 여가 시간에 뭐를 하는지 이런 되게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약학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약사 역할의 토론. 그러니까 약사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뭐 하는 게 약사냐. 그러니까 아니면 약사가 되면 무슨 직업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마시 디그리를 가지면 그러니까 약사가 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덕적 딜레마와 약사의 전문성인데요. 그 도덕적 딜레마를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뭔지, 그러니까 약학에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 여기에 대한 이슈가 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으로 한 약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9가지 professional pharmacist standards인가 그걸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9개 중에 이런 딜레마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스탠다드가 속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스탠다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통합과학과 임상실무인데 대부분 화학에 관련된 이제 질문이 나오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화학 질문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또 이제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들이라면 되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학 계산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계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계산들이지만 그 인터뷰 상황에서는 되게 긴장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저희가 한국 학생들도 꽤 그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내셔널 아니면 UK 애들도 다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서 계산이 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긴장을 해가지고 6분 동안 그 계산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분하게 열심히 잘 풀면은 되게 쉬운 계산들이고요. 그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각 스테이션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4년제 지원자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 기준으로 4년제 지원자는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년제는 한 200에서 300명, 그리고 3, 4년제 그 팜사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엠팜 말고 다른 코스에서는 150에서 2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는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마감이란에 지원한 지원자는 대부분 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약 900명 정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80에서 85%가 인터뷰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자, 약학과 약리학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약학하고 약리학이요? 네.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화학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약대를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화학 전공이라서. 그렇지만 약학과 약리학의 그 다른 점은, 약리학은 이제 그러니까 파마시와 약리학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약리학이 이제 파마콜로지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 파마콜로지는 이제 그 약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작용하고 체내에서 또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학이라고 하면 되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 되게 더 훨씬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학이라고 하면 그것을 모두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내에서 파마시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사가 되기 위한 그런 코스고요. 그다음에 파마콜로지 코스도 저희가 있긴 있거든요. 의대와 같이 하는 그 파마콜로지 코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약리학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약이 어떻게 흡수되고 또 약이 이제 그 타겟 셀에 가려면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게 파마콜로지고요. 파마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사가 되기 위한 통합적인 코스를 말씀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PSW 이제 스킴이 그쵸 생겨나면서 기존에는 5년제 약사 과정으로 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 요즘 들어서 4년제 이제 그 약사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4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급여까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기간 때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선호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국제학생들한테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5년 과정을 조금 더 권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년짜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는 하슬 프리죠. 그러니까 그냥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비자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파트너십 있는 곳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4년제 나와서 1년 실습을 하면 그때 이제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4년제로 들어와서 국제학생이 4년제로 들어와서 프리레지를 못 가는 경우는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에 약대가 잘하고 있기도 하고 영국 내에서 여기 세계적으로 명성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프리레지는 대부분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년제는 더 비싸기도 하고 또 급여도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그렇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5년 딱 프리레지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레지스트레이션 이그샘을 딱 볼 수 있는 되게 굉장히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냥 쭉 가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4년 딱 끝나면 그 4년 끝나기 전부터 열심히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도 준비하고 CV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어플라이해서 플레이스먼트를 얻어야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비자도 바꿔야 하고요. PSW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약사로 그 프리레지로 가려면 아마 티어 2 비자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이 있죠. 되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학생들이 졸업 후에 플레이스먼트 또는 취업을 런던 쪽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노팅엄이 아닌? 네. 네, 근데 취업을 런던 쪽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 런던에서 직업, 그러니까 뭐 약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나오면 뭐 지원하셔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상황 매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런던 쪽으로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시면 그 직업 베이컨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초년생이 런던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다른 그 시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렌트비도 굉장히 비싸고, 또 그냥 일반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뭐 노팅엄이나 아니면 만체스터 여러 가지 시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초년생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 끝나고 이제 포닥이라고 하죠. 박사 과정을 런던으로는 대부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연봉이 대부분 다 생활비랑 렌트비 뭐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그 사회 초년생 뭐 약사가 되면 그나마 뭐 셀러리가 훨씬 높겠지만 포닥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런던에서 지내면은 그 여러 가지 되게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런던은 아시다시피 뭐 되게 큰 도시고 여러 가지 직업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일하고 그 경험 쌓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런던으로 꼭 가야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노팅엄 자체가 부츠 아시죠? 부츠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약사 과정 내지는 그쵸 양리학이나 제조학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이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그 약대 부츠 사이언스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부츠 회사에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되게 그 파트너십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츠라고 하면 뭐 영국 내 굉장히 큰 빅파마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뭐 영국 내에서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학업으로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네, 약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노팅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학생 본과에도 잘 올라가나요? 네.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파운데이션 걸쳐서 약대로 진학하게 되면 조금 파운데이션을 거치지 않은 국제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혹시 어떠셨는지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한국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학생들 정말 잘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학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른 국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영국 내 학생들 또는 유럽 내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고등학교 열심히 하시고 파운데이션 열심히 하시면 그 학업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어죠. 그러니까 영어 다른 학습 능력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1학년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영국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국제 학생들 다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요. 저도 한국 고등학교에서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시간표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약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일반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나 이거 들어야지 전공 필수 전공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 교수들이 다 스케줄 짭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타임 테이블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아까 정명수 학생은 그 전 세션이었죠. 그 1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은 전체 디그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조건 모듈을 패스만 하면 되고 그 점수는 전체 그 디그리 클래스 있죠. 나중에 뭐 2-1으로 하든지 퍼스트 클래스로 뭐 그레지트 하고 그런 클래스에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1년은 열심히 영어도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적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듈만 패스하면 모듈은 이제 40% 이상만 받으면 다 패스하거든요. 그것만 패스해서 지나가면 대부분의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전혀 문제 없이 다 잘 공부하고 또 졸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약대 커리큘럼 중에 추후 영국 약사 국가시험 준비 과정도 있는지요? 당연히 저희 영국 저희 약대에서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는 5학년까지 모든 그 코스에 다 그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서포트를 다 해주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그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서포트를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본교 약대 재학과 영국 본교 약대 재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디그리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엄 스쿨 오브 파머시 디그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커리큘럼도 아주 똑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디스펙시아 모듈을 진행하고 거기서 화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제가 모든 그 렉처나 그러니까 컨텐츠들을 다 만들어서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교수님들이 이제 보고 그대로 똑같이 커리큘럼을 똑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약대 진학 후에 군대 휴학이 되나요?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 학생 중 한 18명 되는데 지금 1학년이 한 2명 정도가 다음 주에 저랑 이제 미팅을 잡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남자 학생들인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코스 디렉터, 엠팜 코스 디렉터 독터 헬렌 보드만이라고 그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랑 제가 한 이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엠팜을 영국에서 시작한 시점에서 8년 이내에 그 프리레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퀄리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년이라고 생각하면 5년, 그러니까 실습까지 다 합해서 5년. 그리고 군대를 그 중간에 갔다면 휴학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한국 군대에 간다고 하면 휴학이 됩니다. 중간에. 그러면 2년을 중간에 쓰고 그러면 7년. 그러면 1년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휴학을 더 하게 된다면 이제 8년이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군대 휴학을 하고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 커리어가 비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초반에 빨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 4학년을 보내고 실습까지 마치고 프리레지 이그잼을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걸 다 끝내지 못한다면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가 그렇게까지 미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한 1, 2년 하고 빨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 3, 4나 3, 4학년을 마치고 프리레지 그러니까 실습을 1년 나갔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끝나고 엔팜을 끝나고 실습까지 끝나고 갔다 오면 또 익셈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또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엔팜만 끝내고 갔다 오는 것도 뭐 전혀 좋은 생각 같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4년 엠팜 졸업 후에 이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구하는데 어려움 없나요? 이거는 이전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를 얼마만큼 잘 구사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4년 완료 후에 마지막 혹시 1년, 5년 과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완료 후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4년에서 5년으로, 5년에서 4년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마치기 전에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전환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마치기 전에 그거를 결정해서 2학년 마치자마자 이제 4년에서 5년으로 또는 5년에서 4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4년 과정이나 5년 과정의 1, 2학년 그러면 커리큘럼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게 나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학기에 네. 이제 그거를 데드라인을 두고요. 근데 3학년까지는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4학년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문제 프리레지로 나가냐, 아니면 프리레지를 두 개를 쪼개서 6개월 나중에 나가냐, 아니면 한번 통째로 1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교육 자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을 이제 끝내는 학생들은요, 진학하시기 전에 4년이나 5년으로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옵션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팅엄 5년 약대 과정에는 국제 학생만 있나요? 5년 약대 과정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학교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네, 제가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HEU 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홈 EU 그 학생들, 그러니까 영국 내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럽 학생들, 지금 5년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3학년에서 5학년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3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UK 학생이나 아니면은 EU 학생들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에는 13명이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국제 학생이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팅엄 5년제나 4년제나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실험실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저희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대할 때 그걸 몰라요.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다 이렇게 뭐 분리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4년제나 5년제나 뭐 교육하는데 약대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렉처, 똑같은 워크숍 똑같이 진행합니다. 요거 이거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5년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파트너십 한 약국이나 이제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선호도를 쭉 씁니다. 뭐 1위에서 뭐 5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칭 앤 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커리어, 뭐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CV, 뭐 여러 가지 이력서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매칭을 해주고 만약에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MMI 그 멀티 그 미니 인터뷰 어세스먼트가 또 있어요. 그 프리레지스트레이션 배정을 위한 MMI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학교에서 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다 알려주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고 많은 영국의 약대 중에서 하필이면 러셀 대학교에서 이제 학업을 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특히나 이거는 노팅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모든 약대 프로그램 중에서 러셀 그룹이라는 명문대에서 이제 약대를 졸업할 때 뭔가 사회생활 할 때나 아니면 뭐 연구직으로 뭔가 있을 때 뭔가 차별성이 있나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러셀 그룹이 대부분 연구 중심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리서치에 관련된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대 같은 경우도 물론 약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연구 쪽 아니면 그런 과학, 사이언스에 기반된 여러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이 가진 장점이 그런 그 학교들이 하는 연구들을 그런 교육에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발되어진 뭐 약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되어진 포뮬레이션 아까 제가 샘플 렉처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백신 같은 거 만들 때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리서치들을 그대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대학 하면 영국에서 영문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노팅엄 약대 나왔다. 그러면 얘는 공부 잘하고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굉장히 잘 받았겠구나. 그런 그냥 임프레션을 받는 거죠. 모든 그 인플로이어들이나 아니면 여러 약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약대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QS 랭킹에서 보시면 그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 들이 파마시가 없어요. 걔네는 파마콜로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시로만 따지면 러셀 그룹에서도 저희 약대가 1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노팅엄 약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알아주는 약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를 나왔고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교육도 잘 받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DMP 모듈이나 그런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약대에서 많이 쓰는 케이스 스터디에 관련된 그런 교육 이런 거는 다른 약대에서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가면
이제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말하면 약대 좋은 약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서울대 약대 나왔다. 저희 뭐 서울대 약대랑도 저기 그 MOU를 맺어가지고 원래는 교환 학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저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금 할 수가 없지만 한국에서 뭐 서울대 약대 나왔다 그러면 누구든지 진짜 공부 잘 열심히 했고 뭐 그 교육도 굉장히 잘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노팅엄 약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내 최고의 그 명문 약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서울대 맞습니다. 약대가 아마 퀴즈 랭킹에서 한 20 메디컬일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MOU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머스쿨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서울대 약대 친구들 몇 명 이제 오면 저희가 서머스쿨, 이게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션이랑 이런 그 모듈 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그 서울대 분들도 쓰고 싶은 그런 교육 방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서머스쿨을 진행하려고 했었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데요. 인터뷰가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아니면 알기로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한 번 더 기회가 없고요. 그 다음 연도, 다음 학기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예, 파운데이션 끝나고 다음에 재지원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네.